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부터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 이후 반가운 비였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모처럼 내린 단비에 작물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메말랐던 밭은 물기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농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왔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죠. 비가 좀 잡혀서 그나마 지금 작물들한테 엄청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가뭄은 여전합니다. 현재 주원댐 저수율은 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년 저수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여전히 가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시작된 비는 지금까지 순천과 광양 백운산에 150mm, 고흥에도 90mm 이상 내렸지만 올해 누적 강수량은 평년 같은 기간 대비 69%에 불과합니다. 주말 사이 내린 비가 댐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수율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가뭄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가 주원댐 유역에 100mm 정도 이상 정도 초과가 돼서 왔는데 그 정도 이제 물량 가지고서는 사실은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전남.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요즘 순천의 가장 큰 현안은 내년에 착공할 경전선의 도심 통과 문제입니다. 순천시도 시민들도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철도의 특성상 한 번 건설하면 100년 이상 옮기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순천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둔덕에서 미평을 거쳐 만성리까지 구도심을 지나던 전라선이 수십 년 만에 옮겨지고 이제는 시민들의 힐링 쉼터,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됐던 도심이 연결되면서 고가 차도도 철거됐고 지역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수에서는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이 외곽으로 우회하거나 터널로 바뀌었는데 최근 순천에서는 30분에 한 대꼴로 고속열차가 도심을 통과한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회하라! 우회하라! 한 도시에 도심을 관통하는 이 문제는 한 지역을 한 100여 년 정도를 발전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균형 있게. 내년에 착공 예정인 경전선 순천에서 벌교 구간이 문제인데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경전선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고 2028년까지 3,0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조차 없었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반대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당초 계획보다 2,500억 원가량 사업비가 증액되지만 시 외곽으로 우회할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경전선이 도심을 통과한다면 시내 곳곳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소음과 안전 문제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벌교에서 순천역 구간을 기존 노선을 통과하면은 시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서측으로 약간 우회를 해서 이렇게 기존의 경전선에 연결하는 우회 노선안을 저희들이 1차로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경전선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천시 도시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순천 지역에서 경전선 도심 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온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기를 놓친 시장 격리와 역공매 방식이 쌀값 폭락을 초래했고 농협의 현재 쌀 재고량이 역대 최대인 41만 톤에 달하는 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쌀 소비에 적극 나서고 공공 비축량도 국내산만으로 충당하는 등 올해 쌀 수확철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30년 전남 도민들의 염원인 의과대 조속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전남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국정과제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24명의 도의원이 참여한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무안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부 지역은 국내 최대 생활자기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대자루에 가득 차 있는 돌가루, 장석으로 소지라고 일컫는 도자기 가공 흙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든 소지는 전국 각지 도자기 공장과 공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자기 제작에 빠질 수 없는 과정이 도자기 성형 틀입니다. 건축 설계를 하듯 한치 오차 없이 도면을 만드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요즘에는 대량 생산 체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일이 하나씩 전통 물레로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현재 무안에 소재한 생활자기 업체만 65곳,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전남에서 차지할 정도로 생활자기 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기능성 첨단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료 생산부터 석고형에 이를 것까지 일관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분업화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0년 역사의 무안 분청사기, 그 전통을 이어받은 생활자기가 국내 최대의 도자 클러스터를 일구면서 숨은 보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비대면으로 24시간 책을 빌릴 수 있는 광양 중마 스마트 도서관이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조성된 스마트 도서관에는 도서 500여 권이 비치돼 있으며 광양시립도서관 통합회원증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어제 여수상공회의소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내부 감사 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상의에 공금을 집행하면서 개인 용도로 9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용규 현 회장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공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할인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병원과 미용실, 안경원 등 126개 업소에서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10% 이상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8년 30%에서 지난해 34%로 증가했습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고흥 일대는 천문대와 전망대 등 천문 우주 시설들이 이색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의 천문대 천정이 열리자 직경 800mm의 망원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남 지역 시민 천문대 중 가장 큰 직경의 망원경인데 직경이 클수록 더 많은 천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은하수가 보다 굵게 보이고 토성 등의 행성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천문대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최근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는 많게는 하루 200명의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여름 휴가철에 발맞춰 로켓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해 우주 꿈나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랑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으로도 많이 오셨거든요. 날씨가 정말 좋아서 은하수가 보일 때는 탄성을 지르시고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과 남해 우주발사 전망대 등 인근의 다른 우주관광시설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앞둔 지난 5월과 6월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달마다 11,000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고 누리호 발사대뿐만 아니라 회전 전망대를 통해 남해안 해변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남해 우주발사 전망대에도 지난 6월 13,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고흥 우주관광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중단됐던 광양 숯불구이 축제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광양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오는 10월 7일부터 사흘 동안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숯불구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올해는 축제 기간을 단축하고 야시장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펼쳐진 박람회 개최 10주년 행사에 18만 8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리마인드관 메모리월에는 박람회 10주년 축하 메시지와 성공적인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가 박람회 10주년 기념과 함께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와 COP33 유치를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포스코가 잠재력이 큰 도내 4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기업의 안전, 설비 관리 등을 진단하고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전남도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발굴 지원 등 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선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9일 광양을 비롯해 대구의 4개 구, 경북 포항과 경주 등 전국 9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광양은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등 2가지 선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자가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 예비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세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주민세 11,000원씩 총 11억 1,400여만 원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며 사업소를 제외한 개인분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